원곡변까지 설명해 드렸죠. 네, 참고하시고 절대 그게 주가 아니다. 이 문제 해석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어려워요. 뭐 맞추면 1등급 킬러문항이니까 작년보다 더 어렵게 문제 만들었는데 산수함수 fx랑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 동그라미 치시고 함수 gx가 연속이네.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을 하고요. 함수 gx의 최소값은 2분의 5입니다. f0가 3이고 fg1의 값이 6일 때 f4의 값을 구해라. 쉽게 말하면 이 조건 세 가지 가지고 야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를 찾아보렴이라는 말이랑 똑같다 이거. 자, 읽었잖아. 무슨 말인지 몰라 솔직히. 근데 적어도 써보자면 네가 아는 거를 최대한 쓰셔야 돼. 일단 첫 번째 생각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없고 얘 가지고는 뭔가 할 수 없어. 가 보시면 눈에 일단 뭔가가 익숙한 모양이 보이거든. 그게 안 보입니다 하시면 안 되고 얘를 넘겨. 얘를 넘기고 얘로 나누어 주시면 fx 마이너스 f1 될 거고 나누어 준대 x 마이너스 1로. 그러면 우변이 f 프라임의 gx가 될 거예요. 선생님 함부로 나누면 되지 않아. 단 이때 x는 얼마가 아니어야 된다? 1이 아니어야 된다. 아, x가 1이 아니면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함수 fx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지.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gx는 연속이라고 했어. 그러면 연속함수 곱하기 연속함수면 연속함수에다가 연속함수를 합성하더라도 연속이죠. 이해가지까지. 그러면 자 얘는 x가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썼어. 그러면 만약에 x가 1이라고 하면 f 프라임의 g1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까지 동의? 이해가죠? 그러면 자 얘는 연속이야. 연속함수잖아요. fx 연속인데 도함수도 연속일 거고 거기다가 gx 연속이니까 합성을 하더라도 연속이야. 그러면 아 x는 1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쓸 수 있느냐? 아 극한이랑 함수값이 같대. 리미트 x가 1로 가. 그러면 얘겠죠. fx 마이너스 f1 분모의 x 마이너스 1 너라는 아이랑 너랑 같다는 거지. f 프라임 g1이랑 같다는 거지. 이게 함수 주어진 함수가 x는 1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을 쓴 거네. 자, 여기까지 이해가지고 자, 그러면 선생님 얘는 내가 겁니 많이 본 아이예요. f 프라임 1입니다. 그러면 식이 한 개 튀어나와. 어떤 식이 튀어나오니? 라고 하시면 좌변이 f 프라임 1이고 우변이 f 프라임의 g1이라는 아이가 여기서 생각 3차 함수를 미분하시면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2차 함수인데 아래로 볼록이겠죠. 왜?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그러면 2차 함수는 항상 누구를 포함하고 있어? 대칭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아 아래로 볼록인데 1이랑 G1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돼. 그러면 생각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냥 G1이 1이 되면 안 되나? G1이 1이 되면 안 되나? 그 생각. 아니면 아 얘랑 한 놈은 여기에 있고 한 놈이 여기에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G1이 1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함수 gx라는 i의 가장 작은 값이 얼마냐? 2분의 5죠. 1은 2분의 5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g1이랑 1이랑 같아질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이게 F'이면 여기가 x는 1일 거고 여기가 누가 돼야 되겠니? g1이 되어야 되는 거야. 동의하죠 여기까지? 자, 선생님 대칭이니까 여기가 x는 2분의 1 플러스 g1이거든요. 아직 3차 함수, 4차 함수에 대한 특징을 전부 다 내가 말해드리지 않아서 그런데 봐봐. 간략하게 그냥 볼게요. 3차 함수 그 다음에 한 번 미분하면 몇 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 한 번 미분하면 1차 함수 즉 3차 함수의 변곡점이라는 i는 도함수가 뭐가 되는 i야? 0이 되는 i가 3차 함수의 변곡점 되죠?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g1이라는 i가 누구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 변곡점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 여기까지 이해가지고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를 딱 오고 3차 함수라며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해서 항상 무슨 대칭이야? 점대칭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동의하죠? 자 참고로 그냥 요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나중에 다시 다 설명해 드려요. 선대칭 함수를 적분하잖아. 누가 되니? 점대칭 함수가 돼. 그럼 반대로 점대칭 함수를 적분하잖아. 누가 되겠니? 선대칭 함수가 돼. 거꾸로 갑니다. 이 차 함수는 축이 존재하시니까 무슨 함수야? 선대칭 함수야. 이 2차 함수를 적분하면 3차 함수니까 그 3차 함수는 점대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점대칭 적분하면 선대칭이 되는 거는 뭐 고등학교 단위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여기 있잖아. 그럼 생각하셔야 돼.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게 지금 함수 fx란 말이에요. 그러면 1이라는 i가 여기에 있으면 1이라는 i가 여기에 있다. 대칭을 딱 시켜가지고 여기가 x는 1이면 여기가 누가 되어야 될 수밖에 없어? g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점대칭이니까. 그리고 문제 조건도 만족을 해야 돼.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G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G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으니까. 맞죠? 이렇게 점대칭이 될 수밖에 없어. 여기가 누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 플러스 G1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의 흐름들을 잘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끝났냐? 안 끝났어. 왜냐하면 나는 지금부터 뭘 할 거냐 하면 이 아이를 해석할 거야.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자 이거를 해석하지 못하면 조건 나를 해석하지 못하는 거랑 똑같아. 자, 일단 요까지 찾아내는 게 요 상황이야. 솔직히 요 상황들은
교과서에 있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3차 함수 점대칭의 교과서에 없어. 점대칭, 변곡점에 대하여 점대칭입니다. 아, 대칭이니까 너랑 같군요. 물론 그 점대칭에 대한 걸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기하적인 특징을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유추를 할 수 있으나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빨리 뽑아내는 거지. 뭐 할 거냐면 이해할 건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풀라고 조금 시간을 드리고 싶으나 관찰해야 돼. 얘가 의미하는 건 1,f1과 x, fx 두 점 사이의 멀미의 평균 변화율. 얘는 1,f1과 x, fx 두 점 사이의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 기울기. 너의 기울기랑 g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진데 생각의 흐름이 어디로 넘어오셔야 되느냐? 평균값 정리로 넘어오셔야 돼요. 왜? 자, 예를 들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쳐요. 이 그림 좀 많이 그려야 되는데 지금 내가 여기를 1,1로 잡았다고 치자. 1,f1로 잡았다고 칠게요. 조금 더 위에 그릴까? 보시고, 왜냐면 몇 개 더 그려야 되니까 좀 이따 그려도 될 거니까. 예, 점 1이 요 점이 1,f1이야. 그럼 내가 만약에 선생 x, fx는 변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x, fx를 여기다가 잡았다고 쳐. 여기에 x가 있어. 그럼 얘가 x, fx거든.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얘예요. 평균 변화율.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랑 같은 아이, 즉 g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여기에 gx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죠. 이해가지? 여기에 gx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생각. 여기에 만약에 gx가 있다. 아니야.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왼쪽 게 gx니 오른쪽 게 gx니 판단하셔야 되는데 왜? gx라는 아이는 최소값을 가지고 있대. 문제 나 조건에서 gx는 최소값을 가지고 있대. 그러면 생각을 해봐. 자, 왼쪽에다가 힘을 잠깐 끄고요. 왼쪽에다가 되게 작게 그려서 보여줄게. 짝대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요 점을 1,f1이라고 할게. 그러면 만약에 x가 여기에 있다고 칩시다. 뭐 요쯤에 있다고 치자고. 요쯤에 있든 뭐든 상관없는데 여기에 있다고 치면 얘랑 평균 변화율이 같은 아이가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지. 눈에 보이죠? 내려와. 그러면 점점 얘가 내려오면 gx는 점점 뭐 하겠니? 이쪽으로 오시겠지. 왜냐면 여기 있을 때 gx가 여기 있잖아 지금. 요 놈이랑 평행한 게 여기에 있으니까. 얘가 x가 요 선을 타고 점점 내려오시면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도 점점 작아지지. 그러면 gx의 위치는 점점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눈에 보이죠? 이해가지? 근데 봐. 함수 gx는 최소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보시잖아. 만약에 x가 여기에 있으면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랑 같은 아이 여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하나 있을 거고 여기도 하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만약에 x가 여기에 있다고 하면 gx라는 i는 요 선을 타고 움직이겠지. x가 요렇게 움직이면 gx도 요렇게 타고 움직이잖아. x가 만약에 이쪽에 딱 존재하시면 여기에 만약에 x가 있으면 x가 요렇게 움직이면 gx도 요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선생 gx가 여기에 있어. 만약에 x가 여기에 존재한다고 치면 x가 요렇게 움직이면 gx가 여기에 있을 건데 x가 이쪽으로도 갈 수 있잖아. x가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gx는 요 선을 타고 쭉 내려오시겠지. 이해가지고 만약에 요 선을 타고 쭉 내려오시면 gx는 최소값만 존재한다고 했는데 얘를 타고 내려오시면 뭐만 존재밖에 안 해? 최대값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해가지고 뭔 말인지. 그러니까 x가 여기 있는 경우도 생각을 하시게 되면 gx는 너라는 선을 타고 쭉 내려오시기 때문에 얘가 되면 돼? 안 돼? 안 돼. 왜? 얘가 되면 최대값만 존재하거든. 문제에서 gx는 뭐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최소값만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원래 해설이라는 건 들으면 다 누구나 다 IQ가 2자리 이상이고 고등학교 교과서 정도만 공부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그래. 맞아.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문제를 풀어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생각까지는 못하더라도 이 정도씩은 써서 요 정도까지는 뭐 이 점대식인 것까지 몰라도 돼. 요 정도까지는 쓸 수 있는 힘을 기르자. 왜? 그렇게 한 개씩 쓰시면서 늘어가야 돼. 진짜. 이거 선생님 이걸 보고 어떻게 평균 변화율까지 생각해서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까지는 무리더라고. 써가지고 고민을 해보자. 그래야지 늘어. 대주기까지. 그럼 생각을 해. 선생님, 그러면 gx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 여기서 볼게. 여기서 보여주고 일부러 짧게 그려놨으니까 저기로 다시 넘어갑니다. 자, 쭉 내려와 여기가 1,1이라고 잡았다고 치면 내려와 딱 걸리지. 여기 딱 접할 때가 무슨 값이 되겠니? gx의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gx는 최소값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해갑니까? 요 딱 접할 때 쭉 내려오다가 요때 딱 접하잖아요. 요때가 gx가 최소고 다시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gx는 다시 쭉 올라가실 거거든. 이해가시죠? 딱 접할 때가 무슨 값이야? gx의 최소값이야. 동의? 그대로 와. 여기서 딱 접할 때입니다. 이해가죠? 딱 접할 때. 그럼 나 여기서 요렇게 끊고 딱 접할 때 여기가 얼마가 되느냐? 2분의 5가 되는 거예요. 대주기까지. 자, 요 그림을 저쪽에다가 다시 확대해서 그리면서 설명할게. 너희는 뭐 저기다가 더 부가적으로 쓰셔도 되고 나는 이제 설명해야 되니까 얘를 여기로 다시 넘겨 오셔서 요 상황인 거지. 여기에 1,f1이 있으면 싹 가는 거죠. 여기가 2분의 5예요. 여기가 1이야. 자, 어제 뭘 알려드렸냐 하면 비율관계 알려드렸잖아. 2대1. 접선일 때도 비율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했지. 2대1 맞니?
자, 그러면 눈에 보시다시피 변곡점이 요쯤에 있죠. 맞아요. 몇 대 몇이야? 2대 1이지. 2대 1이지. 그러면 B가 2대 1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전체 길이 아니까 요 B 가지고 요 놈 설정할 수도 있어. 이해가죠? 그 첫 번째 방법.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이 어제 알려드린 뭐 있다? 변곡점 있잖아. 변곡점. 그럼 생각해 두 개에다가 이거 한 개 더 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2분의 5 더하기 2분의 5 더하기 1 나누기 3 한 개 누구의 좌표야? 변곡점의 x좌표. 가능. 맞나요? 그러면은 슝슝슝 해요. 얼마 나옵니까? 2분의 5 더하기 1 해서 나누기 3 얼마? 2죠. 가능. 아, 변곡점의 x 좌표가 얼마야? 그러면 생각. 자, 여기 봐, 여기. 변곡점의 x 좌표가 얼마예요? 얘였잖아요. 얘가 얼마예요? 2죠. 가능. 그러면 G1의 값이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돼. 가능. G1의 값이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돼. 콜.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지겠네. 여기가 G1인데 이게 얼마냐? 3. 문제 다 풀었습니다. 자, 문제 조건에서 F0가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F의 G1인데 G1이 얼마라고? 3이라고. 그러면 F의 3이 얼마라는 거? 6이라는 거. 가능. 자, 나머지 이제 이거 상황에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다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렇게 아마 설명해 드릴게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 어차피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요 점은 몇 콤마 몇이니? 3,6입니다. 맞아요. F3의 값이 6이잖아. 이해가지고 G1이 3이었으니까 동의하지. 이거 나중에도 계속 뭐 수업 시간, 특강 시간 해서 연습을 시켜드리겠지만 이 상황일 때 네 머리에 들어와야 되는 생각은 오케이. 나는 구하는 게 함수 fx가 목적인데 이 아이는 기울기를 몰라. m이라고 해. 근데 3,6을 지나니까 x-3 플러스 6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동의? 그러면 함수 fx라는 아이랑 이거 치울게. 함수 fx랑 이걸 천천히 보여드릴게. 함수 fx랑 m의 x-3 플러스 6이라는 직선의 교점이 얼마와 얼마니? 1이랑 2랑 3이야. 콜. 교점이 1과 2가 3이지.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fx는 원래 이거 넘겨서 m의 x-3 플러스 6은 교점이 1, 2, 3이니까 x-1, x-2, x-3 최고점에서 문제에서 1이라고 줬으니까 콜.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함수 fx는 x-1, x-2, x-3 더하기 m의 x-3 플러스 6이라 쓰고 선생 n값 어디서 구하니? f 제로가 3입니다.
너로부터 누구의 값을 구하면 돼? n 값을 구하면 되겠지. 이해가시죠? 자, 이 방법으로 푸시는 게 첫 번째인데 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 2차 함수 가지고. 근데 그거보다 선생님 이거 가지고 풀면 안 돼. 얘 가지고 푸셔도 돼. 얘는 2분의 5에서 접하잖아. 맞죠? 2분의 5에서 접하고 1,f1을 통과한다 라고 해가지고 푸셔도 되고. 근데 이게 조금 더 편하지. 교점이 딱딱딱 보이시니까. 요거식 쓰는 거 연습하셔야 돼. 그리고는 대칭점에 대한 거 하셔야 되고, 정리를 하셔서 좀 이따 나중에 계산하시면 되고, 한 번 정도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천천히. 자, 그 앞에 비율 관계에다가 포커스를 두거나 경고점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시면 안 돼. 누누이 말하지 마. 이거 아까 하는 거를 해석하지 못하면 뒤에 거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문제를 푸는 뭐다? 도구일 뿐이에요. 저거 변곡점도 앞에 모른다고 안다고 해가지고 뭐 큰 게 다른 게 아니야. 왜 이렇게 풀어가는지 머리로 한번 정리를 싹 해봐야 한 5분 정도 될 테니까. 그리고 미적으로 넘어가.
7번 미적. 힌트를 드릴 테니까 그 힌트 가지고 하나씩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등기급부의 활용이잖아요. 공식은 매우 쉽죠. 1-R분의 A거든요. 자, 이 R을 몰라 내한테 미적 처음부터 수업을 안 들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 R을 축소 B라고 설명해요. 보통 이제 막 닮은 B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축소 B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그냥 단순하게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이 4였어요. 계속 그려간다고 치자고. 근데 두 번째 원이 이렇게 생겼는데 또 안에 이렇게 생기겠지.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이 2가 되었대. 그러면 첫 번째 반지름 4에서 두 번째 반지름 2만큼 준 거지. 줄었잖아. 그러면 기준을 얘를 1로 잡아. 그럼 양변을 4로 나누어 주시면 되니까 얼마가 되니? 2분의 1이 되지. 이게 뭐가 되느냐? 축소 B야. 근데 내가 지금 1대 2분의 1로 쓴 거는 누구에 관한 거야? 길이에 관한 길이 B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얘처럼 묻는 게 넓이면 넓이 B는 길이 B의 몇 배가 돼야 돼? 제곱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1대 4분의 1이 될 거고 이 4분의 1이 넓이 B니까 얘가 뭐가 되니? 공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무슨 말인지. 축소 B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리하다. 얘를 기준으로 1을 만들어 놓고 길이 B를 구하신 다음에 제곱하면 그게 뭐가 된다? 공비가 됩니다. 넓이니까. 길이면은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대로가. 자, 근데 일단 얘는 솔직히 너희가 내신 공부할 때도 그렇게 많은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을 테고 또한 기하적으로 어느 정도의 실력이 많이 축적이 되어야 되는 파트인데 봅시다. 문제 조건 보시면 OC1이랑 OD1의 길이 B가 3대 4래. 근데 OD1이랑 같은 아이가 여기 내가 구하고자 하는 놈한테 있어. 어디 있느냐? 여기. 얘가 B입니다. B는 내가 동그라미 칠게. 3대 4예요. 근데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1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여기서 얘를 이렇게 싹 연결해. 그럼 요 길이는 얼마야 지금? 1이지. 여기 지금 수직이잖아. 그러면 B가 몇 대 몇 대 몇이 성립하니? 3대 4대 5가 성립하죠. B가 3대 4대 5가 성립할 거 아니야. 피타고라스의 B. 이해가지고 3대 4대 5가 성립할 거예요. 그러면 B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5가 3이 되려면 몇 분의 몇을 곱해주면 돼? 5분의 3을 곱해주면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1인데 1에다가 5분의 3을 곱하면 OC1의 길이는 얼마가 되니? 5분의 3이 될 거야. C1, A1은 얼마가 되겠니? 그럼 자동으로 이만큼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너는 5분의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P1, C1은 5에서 4가 되려면 5분의 4를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5분의 4를 곱해줘.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되니? 5분의 4가 돼. 되죠? 똑같이 되지. 그러면 또 봐봐. 수직인데? 5분의 2, 5분의 4에 5를 없다고 봐. 그냥 5 약분한다고 치면 2고 4야. 몇 대 몇이야? 1대 2지.
1대 2대 루트 5가 성립하네. 1대 2대 루트 5가 성립하죠. 5분의 2, 5분의 4 그러면은 1대 2대 루트 5일 거 아니야. 그러면 요 P1, A1의 길이는 얼마가 되면 되겠니? 5분의 2에다가 얼마 곱하시면 돼? 루트 5 곱하면 되지. 1대 2대 루트 5니까. 그럼 요 길이는 5분의 2 루트 5입니다. 자, 요 빗금칠한 아이가 첫 번째 A1인데 요 아이를 내가 확대해서 다시 그릴게. 여기다가 여기가 P1이고 여기가 Q1이고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수직이거든. 그러면 문제에서 P1, Q1, Q1, A1이 무슨 삼각형?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등변. 문제 조건에 있어요. 보이죠 거기? 보이죠? P1, Q1, A1, Q1이 같다. 이게 이등변이잖아. 그러면 이등변이니까 몇 대 몇 대 몇이 성립하니? B값도 마찬가지. 1대 루트 2가 성립하는 거예요. 가는. 근데 이 아이의 지금 길이가 얼마야? 5분의 2 루트 5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요 변의 길이는 여기에다가 몇 분의 몇을 곱해주면 돼? 루트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지. 그러면은 5분의 2 루트 5에다가 2분의 루트 2를 곱해주시면 되니까 약분하시고 나면 5분의 루트 10. 그러면 첫 번째 삼각형 A1이라는 아이는 2분의 1에 이거 제곱이니까 25분의 10. 그래서 얼마 되기? 5분의 1이네. 아, 첫 항은 그래. 자, 축소비. 이제 여기서 너희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지워도 되겠죠? 아이씨 죽여. 일단 급한 대로 한번 쓰고. 선생님 축소비는 어떻게 구해? 자, 뭐를 잡던지 간에 상관이 없어. 내가 아까 이 길이 구했으니까 이 길이가 이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요 길이를 구할 수도 있고 이 길이가 이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이 길이를 구할 수도 있고 이 길이가 이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이 길이를 구하셔도 되고. 근데 기하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봐. 아, 이게 지금 여기서 내가 요렇게 연결하시게 되면 무슨 삼각형입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반지름이니까 요 노란색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러면 첫 번째 이 길이가 1이었는데 그 다음 번째 길이가 얼마만큼 준 걸로 보면 되겠지. 그래서 나는 요렇게 연결을 할 거야. 근데 나이가 궁금한 건 요 녹색 길이가 궁금한 거야. 왜?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만큼? 이만큼 줄어들었으니까요. 이해가죠? 자, 그거를 생각을 하시는데 그럼 난 너희가 이제 요 길이만 구하시면 되거든. 근데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 힌트를 드릴게.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에 만들어지는 아이도 무슨 삼각형일까? 요거. 이등변이죠. 맞아요. 이등변 삼각형을 다시 나눴으니까 얘도 이등변일 거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근데 나는 요 길이가 5분의 루트 5야. 근데 여기가 또 수직이거든. 그러면은 B가 1대 루트 2, 1대 루트 2가 또 성립하지. 그러니까 요 길이는 구했네.
맞죠? 독일이 얼마야? 똑같겠죠. 1대 1대 루트 2니까. 요 길이가 얼마야? 마찬가지 5분의 루트 5야. 그럼 과연 나는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건지 고민하세요. 그게 핵심이니까. 이해가죠? 오케이? 이 큰 삼각형의 B는 어떻게 될까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 큰 삼각형의 B. 그걸 가지고 요 길이 찾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8번은 삼각함수 극한인데 문제가 꽤 어려워서 풀이가 길어서 이건 뭐 다음에 기출 분석할 때 하면 될 것 같고 넘어오시면은 29번 수업 시간에 적어도 2번 이상은 말했던 역함수의 정적분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데 x가 음의 무한대로 가 2의 마이너스 무한대는 얼마야? 0이죠. 그러니까 0분의 0꼴이 돼야 돼. 0분의 0꼴이 돼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하시거든. fx를 집어넣으시면 2의 2x 플러스 a의 2의 2x b의 2x 그 다음 플러스 c의 플러스 6 될 거고 분모의 2의 x 약분합니다. a의 2의 x 더하기 b 더하기 2의 x의 c 플러스 6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 x가 음의 무한대로 가시면 2의 마이너스 무한대는 0이니까 얘 없어. 동의? 0분의 0꼴이 되어야 되니까 c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6. 그럼 b가 얼마니? 1이야. 그러면 fx는 a의 2의 2x b가 1이니까 플러스 2의 x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 근데 문제에서 f의 ln 2가 0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하시면 요 a 값까지는 내가 구해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역함수의 정적분 인테그랄 0에서부터 14까지 gx의 dx를 구하래. 그러면 gx를 나는 누구로 치환했니? t로 치환하겠지. 그러면 x가 0이면 g0가 t예요. 근데 g0가 얼마인지 몰라. 그러니까 f g0를 k라고 놓으면 fk가 0이야. 근데 문제에서 f ln 2가 0이니까 k는 얼마야? ln 2야. g0가 k 값이니까 그때 t 값은 누구겠니? ln 2겠지. 똑같은 방법으로 x가 얼마일 때? 14일 때. 그러면 g14의 값이 올라 l이라고 해. 그러면 fl이 14가 돼야 되는 거지. 2의 플러스 2의 l 마이너스 6이 얼마? 14. 얘를 만족하시는 뭐를 찾으시면 된다? L 값을 네가 찾아야 돼. 그러면은 식이 인테그랄 ln 2
L 값 찾으셔야 돼. 요게 L이라고 쓸게요. dx가 t니까 여기에 t 곱하기 적어도 기억나죠? 누구 썼니? F'T 나오는 거 기억나죠? 속상하지들 미분하시면 gx가 t니까 g'x에 dx는 dt 그러면 dx는 g'x분의 1이니까 여기에 g'x분의 1의 dt잖아. 근데 이게 지금 변수가 다르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했니? f에 gx가 t야, x야. 왜 역함수니까. 미분하시면 g'x는 f'의 gx분의 1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누구요? t잖아, 임마. g'x가 f't분의 1이니까 얘가 누가 될 수밖에 없니? ft인 거지. 나머지 계산 네가 하시면 됩니다. 부분적분 하시면 되겠지. 부분적분 그적, 미적 해가지고 계산까지 하시면 된다. 답은 알려드렸으니까. 대망의 30번으로 가겠습니다. 30번이 어렵다기보다 해석하시는 것까지 알려드릴 텐데 뭐하노 씨 위에서 닭 몰살 하나 문제를 못 풀어도 괜찮은 근데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써달라는 거야.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를 주셨고 gx가 너랑 같으니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hx를 g에다가 f를 합성했는 합성함수로 정의를 하신 다음 합성함수 hx는 0에서 극대값 0이라는 것을 갖고 열린 구간에서 너가 1이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7개다. 문제에서 다음을 구해달래. 자, 읽었잖아. 합성을 못하지도 않아요. 근데 안 쓴다 보고 읽어. 뭔 개소리. 넣어요. 그러면 첫 번째 hx는 2에 사인에 x자리 대신에 fx 된다. fx의 파이야 빼기 1 썼지? 자, 그 다음에 hx는 0에서 극대값을 가지니까 두 개 쓸 수 있잖아. 어떻게? h 0은 0이고 h 프라임 0도 0이야. 그래? 그러면 이거 미분을 못 한다고? 할 수 있죠. 일단 x에다가 0을 대입하자. 왜? h0이 0이니까. 그러면 2에 사인에 f0에 파이가 1이 될 수밖에 없지. 가능하죠? 그러면 이게 어렵지 않다니까? 너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니? 0이 될 수밖에 없어. 왜? 2의 깡승이 1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끌 수 있는 거? 사인에 f0 파이가 0이래. 그럼 생각
사인은 정수 파이에서 0이지. 28, 38, 48, 58, 68 맞아요. 그러면 아이고 F0라는 아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수라는 것까지 끄집어낼 수 있대. 여기까지 가는 대주. 그 다음 선생님 또 뭐해? 미분의 H 프라임 X는 자 사인 파이 X니까 그냥 그대로 쓸게요. 2의 사인의 파이의 FX 곱하기 얘 미분한 거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코사인 파이의 fx에다가 곱하기 요거 미분한 거 또 쓰셔야 되잖아요. f 프라임 x 파이 되는 가능하죠? 내가 원하는 건 이까지라도 써가지고 구해 달라는 거지. 그러면 h 프라임 제로가 0이래. 그러면 이건 어차피 0 집어넣어 봤자 2의 정수니까 1이라서 큰 게 문제가 게 없고 넣어 보시면 0 집어넣은 거야. 코사인 F0 파인데 F0가 누구야? 정수잖아. 코사인 정수 파이는 얼마니? 뿔마 1이야. 코사인 파이 얼마야? 마이너스 1. 2파이 얼마야? 1. 3파이 마이너스 1. 4파이 1. 맞아요? 그럼 얘는 0이 될 수 없네? 그러려면 이 i가 0이 되어야 되니까 f 프라임 제로가 얼마야? 0. 그러면 끄집어내는 게 f0는 정수 f 프라임 제로는 0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줬는 거 거기 밑에 내려오시면 f3이 2분의 1 f 프라임 3이 0 몇 차 함수? 3차 함수. 이거 가지고 나는 두 번째 단계를 넘어오실 건데 자 이제 이게 흔히 말하는 수투 베이스가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수투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종합함수가 0이 되는 게 두 개나 있으면 3차 함수니까 그 값을 두 개 가질 건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일 거야. 맞아요? 생각해. 그냥 연습 삼아. 얘가 0, 얘가 3이니까 변곡점의 x 좌표는 얼마? 2분의 3. 얘와 얘의 중점이니까. 대칭의 중심. 맞아요? 문제 푸는 아무 필요는 없어. 너와 너의 중점이 너니까 변곡점은 얼마? 2분의 3. 문제 푸는 아무 필요 없어요. 자, F3이 2분의 1이에요. 여기서의 생각의 흐름이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면 끄어라. 누구를? F3이 2분의 1이니까 여기에 Y는 2분의 1. 그러면 어제 했던 거 눈에 떠올려야 돼. 접하고 다시 통과하네. B가 몇 대면 2대 1입니다. 가는. 그럼 여기가 구하시면 얼마 되느냐?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또 봐. 아까 22번을 풀어드려서 그래. 이 상태를 네가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지금의 이 상황을 식으로 쓸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야 수투 중간 난이도 이상 문제를 풉니다. 선생님 이거를 어떻게 상황적으로 식을 쓰지? fx랑 y 꼴 2분의 1이 3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2분의 3을 통과해. 가능? 이해가죠? fx랑 y 꼴 2분의 1에 3에서 접하고 2분의 3을 통과한다? 바로 한 번에 써야 되겠죠. fx는 최고창이 계속 k 3에서 접하고 2분의 3을 통과하고 플러스 2분의 1. 왜? y 꼴 2분의 1당의 교점이니까. 원래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에 넘어온 거지. 아까 22번 쏟는 거랑 똑같죠? 맞아요.
이게 연습이 돼야 돼. 이해가죠? 그럼 이제 나는 누구만 구하면 돼? K만. 요 K를 누구를 가지고 판단하시느냐? 얘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조건. 이해가시죠? 나라는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시는데 저 나라는 조건도 이제 그냥 너무 지금 내가 판단해라고 하면 또 못 푸실 거니까 조금 더 해드릴게. 지우고 나라는 조건이 hx는 y 이꼬르 1이랑 서로 다른 7개의 실근을 갖는데 마찬가지야. hx를 나는 누구라고 줬니? 이걸 또 쓰시면 복잡하잖아요. 뭐 써도 상관없는데 hx는 g의 fx인데 ei랑 1이랑 어디에서 0과 3에서 실근이 몇 개? 아 이걸 어떻게 푸냐. 자 갑니다. 이렇게 봐. 합성함수잖아. 합성함수의 가장 기본은 뭐다? 치환. 그러면 G에 fx가 1이다. 그러면 너를 t라고 치환해. 그러면 gt는 1. 하지만 얘가 의미하는 건 fx랑 t라는 i에 교점이 몇 개 생겨야 돼? 7개 생겨야 돼. 맞아요. 이해가죠? fx를 t로 치환했으니까 gt는 1인데 그러면 얘의 교점의 개수가 7개 생긴다는 건 fx랑 t잖아. 이게 교점의 개수가 몇 개 생겨야 돼? 7개 생겨야 돼. 이해가죠? 그림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합성함수 너 내년에 수능 칠 때 수능이 아니라 학력평가 모의평가 칠 때 계속 나와. t로 치환했어. gt가 1을 만족하는 교점이 7개. 그 말은 fx랑 y 이꼬르 t랑 교점이 몇 개 생겨야 돼? 7개 생겨야 돼. 어느 구간? 0과 3에서 가는. 그러면 간다. gt g라는 함수가 얘였잖아요. 여기가 파이 x였으니까 여기가 t 집어넣으면 되겠지. 가능하지. gt는 그러면 sin 파이 t 2에 이게 1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2에 sin 파이 t가 2에 sin 파이 t가 누가 돼야 돼? ln 2가 돼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생각 sin 파이 t의 그래프를 그려. 네가 sin 파이 t의 그래프를 그리시고 ln 2라는 i를 끄시면 맞아요. 거기 생기는 t1, t2, t3, t4, t5 생기겠지? 맞니? 맞죠? 그거 가지고 누구를 끄집어내야 되느냐? 이 k 값을 구할 수 있는 단서를 끄집어내셔야 돼. 일단 한번 다시 생각을 해서 sin 파이 t랑 ln을 그려. 그럼 생기는 교점의 좌표가 t1, t2, t3, t4, t5 쭉쭉쭉쭉 갈 건데 fx는 내가 여기다가 미리 그려놨고요. 근데 fx랑 y 이꼬르 t랑 교점이 7개가 생겨야 된다. 그거 가지고 f0가 얼마가 되는지를 찾아내셔야 돼. 선생님 밑도 끝도 없이 왜 갑자기 f0야? 왜? 정의역이 0과 3 사이잖아. 그러면 fx 입장에서 실제 존재하는 아이는 0에서부터 3 사이면 얘만 존재해. 그러면 2분의 1에서 요 함수값 얼마냐? f0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T라는 아이는 2분의 1보다는 크고 얼마보다는 작아야 되니? F0보다는 작아야 돼. 맞아요. 이게 무슨 축? T축. 이해가죠? 요거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하면 7개가 되니? 가지고 F0가 얼마인지를 결정 지으셔서 K를 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거까지 조금 시간 드릴 테니까 해보시고 마치기 전에 내가 풀어드릴 테니까